이재명 대표 재판 받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발언이 생각이 나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그렇죠. 기소해가지고 그거 하나 걸어 넣어버리면 그에 뭐 몇 년 가니까 그 짱 나는 거야. 그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박근혜는 뇌물로 엮어 넣어버리면 뭐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이 육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예. 끌어왔다가 죄가 없으면 다른 건 끌고 와가지고 또 죄 만들고 거기서 안 나오면 옆에 친구, 가족, 친지 예. 걸어가지고 또 죄인 것처럼 해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건 진짜로. 정치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도 검찰이 뭘 엮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면 재판에서 그걸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은 구속이 되잖아요. 뭐 인신이 꼼짝 못하잖아요. 변호사 선임해야죠. 그거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로지 무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다 변상을 해줍니까? 지금 제가 어제 국회에 갔는데요. 어제 정치검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그런 간담회가 열렸는데, 잠깐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정치검찰의 문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를 받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이제 많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별건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가족을 붕괴시키는, 그래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어제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버스에 김태형 기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언론도 한번 찍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그런 거를 검찰이 자행하고 싶다라는 식의 또 증언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본인의 발언도 있지만 지금 이시원 비서관만 봐도라도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였지 않습니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인생이 정말 끝장날 뻔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남매가 완전히 그렇죠. 그 죽을 대통령실에 뻔했죠. 이런 사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본 사람은 알아본 건 없다라는 정말 잘못된 인식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두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 천공. 뭐야, 왜 뜬금없이.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명도 의사협회에서 한 번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2,000명이냐. 근데 그거를 또 가처분 때 안 받아들인 것도 저는 참 불만인데, 만약에 그때 받아들였으면 뭔가 해법이 나왔지 않았겠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고통을 안 겪을 것 같아요. 참 아쉬운데, 그때 아무런 뭐 증거 자료도 제출을 못하지 않았어요? 증거 자료 내놓으라라고 재판부가 얘기했을 때 좀 기대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 회록도 없다, 막 그랬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부도 은근히 재판부가 받아들여주기를 바랐다고 생각해요. 출구가 없었잖아요, 네, 퇴로가.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가 오히려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제 국회에서 왜 2,000명이냐 이거 놓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용산과 발표 전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명을 먼저 제시한 것이 복지부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처음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2,000명을 대통령실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명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30년 의료 정책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10,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추어서 2,000명씩일까?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2,000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로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2,000공이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죽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우선 복지부가 어떤 인원을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서 숫자가 바뀌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못된 소문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400명과 를 비교하면서 너무 큰 숫자다, 이걸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명이 나온 게 된 것은 오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35년에 의료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 다음에 의대 그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00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2020년에 복지부가 400명을 증원하게 됐는지, 그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다음 장관이 궁금하다고? 저 무슨 얘기인지 좀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천공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아주 또 재미있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두 번의 공식 회의를 통해서 2,000명의 이 증원을 확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누구가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차관님과 장관님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지 정말 크게 실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특정인의 특정인의 성씨가 이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씨나 육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000명, 6,000명 될 뻔했군요. 100시면 어떻게 돼요? 조시면 완전 나라 뒤집어지는. 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시, 천시면 백시, 많아요. 천시면. 근데 이게 우리가 웃지만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계호 의원도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농림부 장관 했었죠. 구체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 경험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을 겪어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복지부 장관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냐면 400명이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복지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 관료들도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싹 바뀝니까? 그냥 자료 갖고 오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소위 의협이랑 지금 있는 복지부랑 한 400~500명 선에서 정원을 합의하자라고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무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왔어요. 제가 의협 쪽 얘기 들어보니까 매주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날짜를 바꿔서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2,000명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도 아무 내용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수상 나왔던 게 왜 2,000명이냐?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근거를 못 듣던 거잖아요. 얘기하는 게 무슨 논문, 연구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보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복지부에 있는 관료들이요, 2,000명 정도의 명단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자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깨지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없다?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들이댔기 때문에 복지부가 설명을 못하고 자료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저희 추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복지부 장관은 조사도 안 하고 나서 자기들의 내용들은 명확했고 오히려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정부에서 왜 400명 했느냐.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장관 차관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누가 지금 가장 고생하느냐? 환자들하고 환자가. 가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병원은 난리예요. 의사 선생님 없어가지고 환자들 걱정하고. 지금 이 조경 장관 경력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보건복지 전문가인지 알잖아요. 예. 기재부 출신이에요. 어허. 당연히 400명 모르겠죠.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해갖고 나왔어야죠. 문재인 정부 때 400명은 이런 근거가 있었고 우리는 2,000명. 그걸 비교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2,000명 지가 결정했대요.
그러면 근데 박민수 차관은 어디 출신이에요? 거기는 보건복지부 출신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예. 쭉 근데 자랐어요. 의사로 막 폄약을 해서 이제 예. 큰 사고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럼 최소한 청문회까지 나오면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근거로 400명이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작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 이런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2,000명이 그런 건 제시를 못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막 내놓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윗선에 무슨 천공의 입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 페인버스터, 국소 마취 시술. 와, 그 이건 정말 지금 맘카페라든가 여성들이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천공을 구속시켜서 도대체 누가 천공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천공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 뭐요? 이유가 국소마취. 국소 마취입니다. 출산 시 아, 무통주사. 그거 못하게 하는 거. 네, 이제 그걸- 이게 막 보건복지에서 한다 그랬다가 뭐 수정한다 그랬다가 지금 혼선인데 그 저출산 대책 세운다면서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공이 뭐 여성들이 왜 무통주사를 맞으려고 하냐. 출산할 때 고통을 겪으면서 반성해야 된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망발을 했어요. 망을 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근데 진짜 이게 무통주사라. 비과학적인 주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 내놓는 이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게 지금 여성들이 있는 카페나 맘카페에서는 진짜 천공이 대통령이냐 네.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 중간에 도대체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얘기 났는데 있습니다. 뭘 반성해요? 애기 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네. 지나온 삶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반성해라고 했다니까요.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저출생 이야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무슨 국가적 재난 저출생위원회 했는데 다 50대, 60대 남자들만 참여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권도 미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세상에 저출생 문제를 하려면 예를 들면 20대, 30, 예를 들면 그 그룹별로 40대 없자. 까지. 지금 아이 하나 낳고 있는 엄마, 아빠, 아이 둘, 또 다둥이, 그 다음에 결혼 앞두고 있는 부부, 심지어는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지만은 뭐 동거를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나는 엄마나 아빠, 제가 결혼 안 하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 혼자 키우는 걸 선호하는 엄마, 이제 미혼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얘기 더 나을 수 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무슨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으니까. 근데 전원 50대, 60대, 70대 남자들이 참여, 할아버지들이 참여해가지고. 천공 이자를 정말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천공도 부르려다가 못 부른 것 같아요. 아니, 느낌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에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오히려 이런 것이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쟁이 나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근데 이제 문제는 천공이 김건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지요. 큰일 납니다. 나라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전제로 만약에 그렇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 미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석유 뭐 자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2,000명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얼마 전에는 2,000명도 뭐 말고 3대 7로 이번에는 30%만 증원합시다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나 정말 듣기 싫은데 팩트 차원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것은 3등분으로 가는 거예요. 2,000명을 지금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대 7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요번에는 요 30%만 좀 정원을 합시다. 이러면 정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야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너가 다 두드리 맞아 의사들. 의사도 이 사회 지도자급이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입니다. 합의를 해가며 가는 지혜를 열어야 돼. 저걸 말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의 전제가 모든 것은 3등분으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전제 아닙니까? 예. 왜? 왜 3등분으로 왜 가야 되는 거야? 3등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해주는 게 신뢰를 하지. 왜 3등분이야? 4등분은 안 돼? 저 대한민국도 3등분 시키자고 할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 논리의 전제가 영 이상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남북 통일이 아니겠네요. 남북 서통일이 거나 네, 3등분인데 네. 어떻게 뭐 아, 남북이 어떻게 참. 통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저런 것을 말이라고 듣고 있고 근데 또 저대로 돼요. 또 보면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그리고 답답한 거죠.
그때 저 천공이었는지 건진이었는지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해요.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 천공. 천공이었어요. 정확히 유승민 후보가 그 천공 아니야. 예, 압니다. 그 천공이 뭐 자기를 지도한다고 하는데 멘토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멘토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자주 뭐 보는데 들어올 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가 유승민한테 나중에 가서 그 토론 후에 당신 천공 스승 들어봤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 명예훼손이야? 뭐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유승민 후보가 확인해 줬죠. 최근에는 지금 정부가 상속세 30%로 뭐 낮추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천공이 또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 됐죠. 네.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네. 더 낮추 30% 이하로 낮추라 그럽니다. 세율을. 아니 그리고 그 천공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YTN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윤 전 총장이 남편이니까 같이 왔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 한나라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천공이 네. 언급한다라는 그래서 것도 말이 안 된 거죠. 조언 어떻게 사실은. 했냐? 버텨라고 그랬죠. 큰 대운이 온다. 버텨라. 만약에 천공이 아유. 무통주사 관련해서 저렇게 발언했다면 그거 한번 고통 겪게. 지우 아빠 헬리님, 제가 얘를 낳아본 건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봤는데 절대 저딴 소리 못합니다. 무통주사 산모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저 사이비도사한테 그 말 듣고 행동에 옮기는 미친 것들, 대가리에 제대로 맞은 놈들만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요즘에 그 신발을 아주 편한 신발을 신고 다녀요. 구두를 못 신어요. 예, 안 왜? 이 통풍 통풍이 때문에.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통풍은 왜 통풍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앞을 통해 바람풍이에요. 예. 바람만 스쳐도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통풍의 단계가 맞아요. 거의 출산의 고통 그렇다고 뭐 뭐 하시는 분들 이런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 표현이 뭐냐면 조금 표현이 그런가? 아무튼 재밌게 똥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제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 그래도 더 큰 고통은 수박에 끼어 있는 거다. 그 고통을 지금 천공한테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의협 차원에서요. 천공한테 위와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하루에 한 번씩 365일 동안 이걸 해보게 하는 고통이 어떤 건지 본인이 체험해보게. 그 아마 그럼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좋은 생각인데요. 예. 의협이 요즘 하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반성 좀 하게. 그죠. 대신 다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근데 하루에 3번 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3등분. 네. 예. 그렇죠. 300일 300일 동안 300일 하루에 동안 3번. 3번. 그렇죠. 그러게요. 어떻게 그 출산의 고통이라는 건 정말 남성들은 상상을 초월 못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반성해야 된다. 고통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반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정말 그거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정말 나 믿어지지가 않는데 추억의 메텔리 미친 것 아닙니까? 저출산 시대에 요즘 제왕절개 무통 기본 아닙니까? 건강보험 제외한다니요. 이러고도 출산 장려합니까? 출산 중 반성하라고요? 안 소장님 천공 고발도 하셨겠지요. 천공 고발 돼 있는 예, 거 여러 있나요? 명들이 해놨죠. 예. 예. 쟤는 이제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차마 고발 안 했는데 정말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혼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만사 여통 아까 어떤 분이 여통이란 말 합시다. 여사자 쓰기 싫어요. 만사 첫통, 만사 건통, 만사 희통 이런 게 더 안 나와요 그러시던데 뭐 만사 여통을 우리가 지은 건 아니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3일도 깁니다. 3일도 길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사실은 한두 가지 더 다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홍준표랑 한동훈 싸우는 거 이런 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고 너도 나도 헥헥거리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나저나 짧게 한번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문가들 보시기에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갈라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전혜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갈라질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배신을 할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제 간 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별명이 간철수였는데 요즘은 한동훈 후보가 간동훈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이상 한 편이 아니다. 이른바 전륜을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싹 보니까 그래도 저 검찰총장 시절에 하던 거 보니까 나를 뒤져서 혹은 내 자녀들을 뒤져서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것처럼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백운계 정치일본지에서 다시 한번 히트를 시킨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죠. 전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이 관계를 보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환상의 커플. 거기서 한예슬 씨가 꼬라지하고는 그러거든요. 아니 한 명은 전직 대표고 보수당의 대권 주자였고 한 명은 어쨌든 보수당의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서로 이 공방이 오가는 수준이 참 저질이다. 좀 답답하네요. 예,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혼내듯이 한동훈 혼내기는 힘들걸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윤석열 캐비넷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갖고 있죠. 서로. 예를 들면 고발 사주도 공범일 것이고 네. 윤석열 징계 소송 저주기도 공범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못 건드리는 거죠. 김건희 녹취를 보면 한동훈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동훈 너무 잘 알아. 내가 연결해주면 의심받았으니까 누구 쓰리쿠셔너 누구 통해서 해줄게.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임세현 소장한테 부탁하라니까. 예, 임선생 없으니까 제가 배워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여러 번 한동훈이랑 이미 본인이 따로 직접 소통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검찰 간부 부인이 왜 검찰 후배랑 맨날 무슨 사건으로 소통을 합니까? 카톡하고 남편이 전화하고. 맨날 연락이 안 돼서 그랬더니 남편이 맨날 연락이 안 돼서. 남편이 연락이 안 되면 전화했다는데 누가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 지시를 김건희한테 받았나 보죠, 뭐. 예. 한동훈이는.